369% 수익률에 도전! 도전 369. 안녕하세요.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더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도전 369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도전 369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익률 게임인데요. 369%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점수가 주어지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종목 종가에 매도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술팀의 성적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예술팀의 성적도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네, 저희 팀이 대박을 치고 왔습니다. 매니저 모두 다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먼저 최현동 매니저의 퓨런티어. 이 종목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인데요. 그냥 상한가가 아닙니다. 어제처럼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 바로 퓨런티어였습니다. 최현동 매니저가 장 초반에 정말 잘 골라냈고요. 최고 수익률이 13%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노광민 매니저의 알테오젠 역시나 매수 이후로 바로 급등세를 보였고요. 계속 올라가더니 최고 수익률 18.4%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목표 달성 중이고요. 정석일 매니저의 가온칩스 역시도 어제 1시 반쯤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 6%에 안정적이게 달성을 했습니다. 정석일 매니저도 역시나 2거래일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네요. 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할 말이 없고 정말 부럽습니다. 네. 세미팀의 성적도 볼게요. 세미팀의 성적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잘 방어를 해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명진 매니저의 크라우드웍스. 어제 지수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라우드웍스 또한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 목표와 손절 수익률을 3%로 설정해서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센서뷰는요, 최고 수익률 3.1%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목표를 6%로 잡아서 아쉽네요.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그리고 김용환 매니저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도 어제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인벤티지랩도 낙폭이 컸는데 그래서 손절을 터치했지만 최고 수익률 1.8% 기록했습니다. 네, 그럼 9월의 전체 순위 확인해 보시죠. 어제 저희 팀에서 모두 다 목표를 터치하면서 1위에는 노광민 매니저와 최현동 매니저가 손바닥 6개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는 역시 2거래일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 중인 정석일 매니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거의 예술팀이 지금 압도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원래 지난달이랑 지지난달에는 세미팀이 좀 압도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저의 응원이 조금 더 필요한 걸까요? 제가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번 달에 반이 지나지 않은 만큼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딱 골라냈던 최현동 매니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시장 정말 지지부진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상한가 가는 기업을 골라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퓨런티어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퓨런티어를 테슬라의 최대 수혜주로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로 평가받은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재평가받으면서 그 전날에 10% 급등했던 거고, 이 퓨런티어가 이제 이 카메라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장비를 또 테슬라로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 또 매수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오늘도 꽤 좋은 모멘텀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퓨런티어와 같이 또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퓨런티어 같은 종목 오늘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가가 95,500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ISC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러버 소켓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 또한 저는 테슬라 수혜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시장이 가장 핫한 이슈, 반도체가 급등하는 이유가 테슬라의 슈퍼컴 도조에 HBM이 탑재가 된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동안 우리가 좀 모르고 지나갔던 이야기일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요. 지금 GPU,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인 GPU에는 무조건 HBM 들어가는데 GPU를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다 GPU와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는 다 HBM이 들어가고요. 테슬라의 슈퍼컴 도주에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반도체 D1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HBM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슈퍼컴 도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크게 확장받고 있는 건데 여기 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그 가장 중요한 슈퍼컴퓨터 들어가야 되는 게 HBM이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부분을 또 오늘 이 반도체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C가 이제 하이닉스 인수가 돼갖고 하이닉스 향 기업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ISC의 이제 HBM을 테스트하는 러버 소켓이 하이닉스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0개 빅테크 기업체 다 들어갑니다. 퀄컴, 인텔, 엔비디아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 HBM 그 테스트 소켓인 러버 소켓을 장악하고 있는 게 ISC다. 그런 것들 봤을 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 HBM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그에 대한 최대 수요를 ISC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뭐 12만 원 이상 봅니다만은 오늘 중에는 단기적으로 6% 급등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제 최고 수익 하루 만에 18%를 넘긴 돌파 매수의 매니저 노광민 매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어제 알테오젠 매수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기업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알테오젠은 이제 어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6%가 달성이 됐고, 제 최고가는 어제 이제 25%까지 올라가서 18.4까지 최고가 갔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조금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제약이 지금 항암제 종목이 1등주입니다. 1등주이기 때문에 1등주는 그냥 홀딩하는 종목이에요. 그냥 그래서 보류로 매수하긴 하는데 단지 이제 어제하고 오늘 그저께하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보류를 하고 한 5만 5천 원 뭐 여기까지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하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의 공략주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4,660원에 좀 해볼게요. KB 오토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 자동차 부품주가 쓱 움직였어서 특히 오늘 어제 한국 무브넥스 3기, 한줄 아이트메탈 3기 EV 이런 종목이 오늘 쓱 움직였거든요. 움직이다가 오늘 이제 또 뭡니까 뭐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현대차도 좀 플러스 나 있고 그죠? 그리고 뭔가가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자,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는 한 1개월, 2개월 동안 내내 빠졌던 세트라 가지고 개인들 내리 속에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력들은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는 세트를 잘 골라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단기적인 매매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마찰제 전문 생산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시스도 목표가 6%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목표를 달성 중인 매니저입니다. 현재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정석일 매니저 만나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어제 또 가온칩스로 또다시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 기업 리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ARM 상장 모멘텀 그리고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관련된 이슈로 조금 상승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이제 달성이 좀 되었고요. 다만 어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목표가까지 이제 달성한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좀 매물이 일반 쭉 출회되는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의 좀 매도세가 살짝 나와줬기 때문에 어제 나온 그 매물들을 오늘 당장 바로 소화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온칩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신규 매수는 좀 보류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또 자리가 온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역시나 또 시장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순환매가 돌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는
지금 820원이고요. 종목명은 한국화장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화장품 종목들 한번 이제 편입을 해볼 건데, 이 한국화장품은 뭐 산심이라든지 효움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업체예요. 근데 이 화장품 쪽에서 어떤 유명한 모멘텀이 있고 엄청 실적 성장이 좋고 이런 것보다는 화장품 섹터 쪽으로 순환이 돌린다고 했을 때 가장 반등 탄력이 좋은 종목 중 하나가 이 한국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종목 좀 공략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화장품 쪽은 이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서울 관광 관련된 미래 비전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계속해서 유치를 좀 확대를 하고, 목표를 하는 게 뭐 7일 동안 체류를 해서, 그리고 또 70% 이상을 재방문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로서 이제 앞으로 좀 사업을 추진을 할 건데, 그래서 서울 곳곳에 이제 관광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뭐 체험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인 단체 관광과 좀 맞물려가지고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화장품 섹터 쪽으로 어느 정도 순환매를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무회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도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G20 정상회담에서도 나는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여지를 한번 좀 비췄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좀 중간중간에서 나와준다고 하면 한 번씩 탄력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한국화장품은 역시나 제가 6%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미팀의 에이스이자 흐름을 읽는 전략가 이창호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매니저님 수급 분석 마스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에 조금 수급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탑픽 기업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32,650원에서 텔레칩스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는 제가 이제 뭐 평소에도 상당히 많이 분석하고 그리고 또 강조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제 텔레칩스가 거래량이 현재 거래 대금만 지금 1,800억으로 SK하이닉스 대형주에 이어서는 거래 대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시장 주도주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텔레칩스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삼성전자와 지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지금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에 설계하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운드리 하는 거죠. 이 칩이 또 이제 현대차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텔레칩스의 2대 주주가 또 LX세미콘으로 LG 계열 또 수급이 지금 자금이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앨런 머스크를 만났는데 또 테슬라 이슈도 또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반도체에서 지금 신고가 흐름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 텔레칩스인데, 레인보우 10배, 루닛 10배에 이어서 텔레칩스도 한번 지금 자리에서 좀 급등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번 상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맥시멈 9%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달 우승자 김병진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저가 우량주를 수집해 볼까요? 네, 오늘 수집할 수집 리스트 종목은요, 현재가 36,500원, 36,550원이네요. 550원에 MI큐브 솔루션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일반적인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 아니라 AI가 접목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생산활동 정보를 통합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 기업이 생산, 품질, 자재, 설비, 이력 같은 것도 추적 관리를 해주고 데이터를 공유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매력적인 게 설비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설비 공정에 대한 결함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실시간 파라미터를 분석해서 자주 발생하는 운영 중 이상을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이에 따라서 PCB 도금 공정 불량 감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플러스 AI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으로 6%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미팀에서 누적 수익률이 가장 높은 매니저입니다. 김용환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호대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어떤 기업 편입해 볼까요? 자, 오늘은 반도체 관련 기업 하나 편입해 볼게요. 41,250원이고요. 칩셋 미디어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94360이네요. 일단은 오늘 텔레칩스가 이제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반도체용 그 IP 전문 기업인 칩셋 미디어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이 ARM이 상장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주로서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가 꼽히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또 세계 3위입니다. 이 반도체 비디오 IP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또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전장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 이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동사의 실적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낮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미 수익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다시 갖고 나온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다시 현재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ARM 상장까지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6분의 도전자와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세미팀에서는요, 영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ARM 상장 기대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텔레칩스와 칩셋 미디어 각각 9%, 6% 도전해 보겠고요. 그리고 MI큐브 솔루션, 디지털 포메이션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기업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팀에서는 테슬라 관련 수혜주로 ISC 그리고 화장품 기업도 공략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부품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전 369!